제가 매주 이게 추정치를 보는데 그냥 매주 올라가요. 이익 그러게요. 추정치가. 네. 메리츠증권이 53조를 적어버렸어요. 네. 실적 발표 딱 2, 3일 앞두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PER로 보면 제가 이제 이번 그 조정장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란 리스크가 터지고 전쟁이 났는데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마다 보면 좋을 때 오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으면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죠? 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제 뭐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꽤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3월부터 정체잖아요. 예. 뭐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매주 이게 추정치를 보는데 그냥 매주 올라가요. 이익 그러게요. 추정치가.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이제 그 시티증권에서 원래 지금 1분기가 40조 예상을 했는데 시티가 51조를 불렀고 네. 바로 메리츠증권이 53조를 적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세게 적었다는 거, 그것도 실적 발표 딱 2, 3일 앞두고. 그러니까요. 예. 네. 50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 눈높이는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PER은 하이닉스가 4.5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은 자꾸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PER이 이번에 증시 좀 조정 받았는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7배, 지금 8배 돼요? 7.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PER로 보면. 근데 이거는 뭐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 올라가는 걸 주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그거를 확인한, 이제 우리가 일단 숫자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기대감 그렇죠. 때문인데 예.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진짜 50조 넘고 역대급 실적을 낸다면 그럼 시장의 관심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란 리스크에서 좀 실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발표할 텐데 네. 요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게 무엇보다, 지금 40조 나와서는 좀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원래 예상이 40조인데 네. 최소 40조 후반은 나와야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30조 정도 분기 실적 예고하다가 35조, 40조, 45조.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다 우리 MTN에서 여성 앵커가 45조 얘기하길래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왜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네네네. 그렇잖아요. 실망하니까 너무 기대치를 부풀리면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 50조가 나오니까 말이 무색해져 갖고 네. 제 방송에 사과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기업 리스크, 산업 리스크보다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밀려 있다고 그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산업적 리스크도 얼마 전에 터보콘테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시장이 여기다 경기를 좀 일으켰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시장 영향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좀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네.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뭔가 이제 좋을 땐 또 좋게 해석을 하는데 네. 좀 3월 들어와서는 과열권도 맞았고 네. 좀 주가가 쉬고 싶은데 이란 전쟁 터졌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작년 4월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이게 새로 나왔으면 또 모르는데 네. 작년 4월에 논문 나온 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후로 작년 가을에 또 엔비디아가 비슷한 기술을 또 공개했거든요.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만 유독 이게 좀 불거졌던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너무 숫자가 좋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나? 매출 총 이익률이 막 70%, 80%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구글에서 블로그에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거 메모리 덜 쓰는 기술이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피크아웃 논리가 이제 거기서 네. 작용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반박했습니다. 이게 뭐 제번세 역설이라 그래서 뭐 옛날에 영국에서 그 석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석탄을 수요가 덜 줄었냐. 쓰는. 그게 근데 오히려 아니다. 석탄 더 많이 써버렸죠.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제 그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장이 그렇게 해석하면 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이거 아니라고 항변을 해봐야 네. 당시에는 워낙 또 이제 그 공포가 지배하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터보컨트도 대형 그 언어 모델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줬지만 지금은 또 한 1,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또 터보컨트 얘기는 좀 많이 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정보를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한번 그걸 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이번 그 조정장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란 리스크가 터지고 전쟁이 났는데도 미국 빅테크 CEO들의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계속 AI 투자하겠다. 젠슨항 CEO도 계속 AI 에이전트, 네. 지금 뭐 토큰 수요가 폭발하는데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이건 뭐 전쟁과 되게 무관하죠. 메모리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27년도 지금 26년치는 다 끝났다고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27년도 물량 확보 위해서 빅테크들이 지금 그렇죠. 계속 한국은 타진하는데 어쩌죠. 삼성 하이닉스가 다 주고 싶죠. 근데 이제 물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3년짜리 계약 맺자. 그러게요. 갑자기 마이크론은 5년 계약 맺었고 그러게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지금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미리. 그래서 그만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이 현상이 우리 생각보다 지금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그런 이제 수급 현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딥시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상당히 위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네. 딥시크는 그래도 이제 처음에서 이제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터보 콘트를 좀 지나고는 뭐 콘트 뭐 있었는 뭐 뭐식이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금씩 잊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정도 어쨌든 네. 노이즈인 거지. AI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부러뜨릴 만한 요인이 아니란 거는 검증돼 있는 네. 거고요. 근데 다들 뭐 화들짝 일단 놀라니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작년 4월에 그 논문이었군요. 심지어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증시에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경우 이제 누가 이렇게 퍼뜨리고 이럴 때 보면 뭐 어디 뭐가 문제가 났다고 해서 주가 떨어졌는데 1년 전 기사 맞아요. 다시 막 그런 뭐 맞아요. 그런 누가 것도 그죠? 있어요. 예. 뿌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이 있으면 일단 던지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 국내 업체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과 가격 경쟁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삼전과 닉스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제 당초에는 뭐 삼성전자가 HBM4를 가지고 따라잡은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HBM을 놓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의 판도는 디램 쪽이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디램 쪽을 가지고 있는 쪽. 캐파는 삼성이 많다.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는 오니 반도체니까 그죠? 실적 나오면 하이닉스도 1분기는 괜찮겠는데 뭐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지금 구도는 삼성이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HBM 좋은 건 다 알고 그렇죠. 삼성도 뒤늦게 공급을 하게 됐고 오히려 HBM4는 먼저 지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핵심은 HBM도 중요하지만 이 범용 디램 그렇죠. DDR5가 워낙 지금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것도 DDR5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장기 계약 맺자. 근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삼성이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든 돈 있으면 먼저 투자하는 게 HBM부터 먼저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쪽에 계속 쏠리니까 그 범용 디램 공급 자체가 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죠. 근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수요는 예상보다 폭발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HBM 가지고 이제 학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추론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추론에는 범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그 중간중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이 범용 DDR5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역시 삼성한테 좀 유리한 게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모바일 디램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모바일 디램 값도 지금 급등하고 있대요. 왜냐면 애플이 닥치는 대로 사고 있답니다. 지금 네. 디램을 그냥. 그러니까 가격 불문하고 애플이 그 스마트폰에 넣기 위해서 이것도 공급 부족할까 봐. 모바일 드림도 삼성 쪽이 근데 보시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다 긁어가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디램 값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안 좋은 게 PC용. PC는 좀 안 좋고 수요가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서버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이제 모바일이 예상외로 이 애플 때문에 예, 여기도 가격 급등. 근데 모바일 수요는 이거 애플이 저렇게 가격 올려서 산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후순위거든요. 어차피 지금 투자는 HBM,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 D램 이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이제 효과가 좀 계속 그러네요. 나오면서 범용 D램 이제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가 뛰어나니까 여기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또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도 삼성이 1등하는 기업이고 낸드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로서는 삼성전자가 그러게요.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삼성이 훨씬 좀 세거든요. 격차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삼성이 지금은 좀 유리한 구도는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모바일 쪽에 AP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좀 심기일전하는 거고 파운드리 쪽도 적자만 줄어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카드가 좀 많은 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잘하지만 그죠? 잘하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또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요즘은 둘 다 둘 사세요. 다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둘 다 사세요 나눠서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도체주는 일단 좋은 실적이 나오고 물론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뉴스 세론은 단기적인 네, 거니까 맞아요. 그죠? 이후의 흐름들 또 전쟁이 조금 적어도 휴전 쪽으로 간다고 하면 반도체주는 그러면 2분기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유 내지는 또 소모화도 되는 건죠 전략은.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만 해도 올해 이제 이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실적 증가율도 좋은데 하반기부터는 좀 꺾인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상고 하절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또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올해 4분기를 104조를 적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50조, 53조인데 이 분기별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다가 4분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올해 4분기에 104조 나오는지가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300조 연간 300조 네. 정도 불렀잖아요. 네. 만약에 1분기 50조도 서프라이즈지만 네, 서프라이즈. 50조 곱하기 4하면 200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거보다 이제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보니까 네. 300조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몸이 단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이거 안 하면 AR 못 하니까. 그렇죠. 그 대체제도 사실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하반기에 현실화 된다면 진짜 뭐 100조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총이 이제 120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300조면 너무 싼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다면. 예. 그러면 지금도 주식을 그냥 담아야 되거든요. 음.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를 못 하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란 전쟁 때문에 그렇죠. 좀 리스크. 두 번째가 이거 이 실적을 다 과연 내가 믿어야 되나? 음. 왜냐면 하도 피크아웃에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도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마다 보면 좋을 때 오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지금 오늘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또 한 5% 지금 올라가지고 그러네. 내 세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세론이 이제 앞으로 피크아웃 때문에 빠지는 세론이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네, 네. 지금 차익 그냥 단지 차익 실현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야 되는 세론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일 혹시라도 빠진다면 뭐 차익 실현 세론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삼성전자가 16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전쟁이 아니었으면 거기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게 살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가격으로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그리고 젠슨왕이 말했던 그 토큰화 시대, 그러니까 AI가 뭔가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할 땐 토큰이 필요한데 이 토큰을 만드는 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공급하는 메모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앞으로 한 2, 3년은 더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물량 저는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뭐 전쟁이 또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세게 때려서. 뭐 발전소 때리면 또 급락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로 반도체 사이클은 좀 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는 흔들리지 마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